안녕하세요. 2편입니다. 2편은 1편의 기본 개념을 갖고 실제 사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님, 제가 보험료로 10만원을 낼 테니 저에게 잘 맞게 설계해 주세요. 라고 우리 정우성 원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주계약을 9로 해놓고 특약을 1로 설계를 했고요. 친구분을 소개받았어요. 우리 조인성 사장님은 주계약을 1로 하고 특약을 9로 해놨습니다. 자, 어느 보험이 잘 설계된 보험일까요? 잘 모르겠죠?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해요. 자, 세로축은 위험의 크기예요. 가로축은 발생 빈도예요. 자, 발생도 잘 안하고 위험도 작아요. 그러면 우린 이런 걸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확률도 높고 위험도 굉장히 커요. 갔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안 가는 게 상책이고, 이런 것은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아요. 전쟁터 같은데요. 내가 전쟁터 간다는데 보험 들고 갈 수 없죠.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자, 발생 빈도는 높은데 위험은 낮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 좋을 듯 해요. 자, 이것까지 뭐 감기 정도인데 이것까지 뭐 내가 보험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발생 빈도는 낮은데 한 번 일어났다면 무시무시해. 그러면 이걸 어떡하죠? 이거를 우리는 이전한다고 그래요. 나한테 있는 위험을 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요 반대되는 개념에는 그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도박은 없던 위험을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물론 딸 수는 있어요. 자, 요렇게 놓고 요걸 보는 거예요. 자, 케이스 1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병은 아닌데 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네요. 보험회사는 이분한테는 9를 주고 요분한테는 2를 줘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분이 밥 한 끼 샀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케이스 2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망 또는 항상 간호 상태에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망 또는 여명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어느 보험이 좋아요? 이 보험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태를 볼까요? 원장님께서는 나는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특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노후나 뭐 사망 상속자금으로 난 이걸 많이 할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사장님은 난 됐어, 현재가 중요해, 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상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측면을 한 번 더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은 두 분 다 아무것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현재 없다고 봐요. 자, 이 두 분이 케이스 2에 해당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두 분의 현재 상태는 돈을 좀 더 쓰실 수 있겠죠. 벌이가 더 되니까. 좀 더 좋은, 나은 뭐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의사면허가 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동안 돈을 안 벌어봤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도 없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좀 몸은 힘든데 식당 물려받아서 운영하시면 어느 정도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점이 좀 달라지면 위험도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됐어. 우리 조인성 사장님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또는 뭐 병원을 개원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내 상태가 변하게 됐어요. 자, 40세가 되던
해에 집을 샀는데 2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매년 1200만원씩 20년 안에 채무를 상환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플랜 A를 세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은행에 갔더니 국민은행에서 매월 93만원씩 20년 갚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출 상품을 보여드렸어요. 조윤성 씨가 딴 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신한은행을 갔더니 매달 100만원씩 20년을 갚으세요. 이랬어요. 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당연히 국민은행을 가셔야죠. 근데 일어서서 국민은행을 가려고 하는데 신한은행의 한 대리가 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세웠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빚을 갚는데 너무 오랜 기간 갚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은 이렇게 100만원씩을 갚으라고 그러고 국민은행은 이렇게 갚으라고 그러니까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요만큼을 더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이 45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머지 돈 1억 5천을 갚으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국민은행에선 위문도 병문안도 한번 안 오고요. 50세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동안 내는데 애는 썼지만 자꾸만 1억 안 갚으면 알아서 해. 그리고 55세에는 5천만원 갚으라고 난리를 쳐요. 자, 가족하고 사모님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여명 상태, 간병 상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집 팔아서 병원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은 봐주지 않아요. 이 집을 경매 처리를 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집에서 나와야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저희 은행에서 돈을 좀 더 받았잖아요. 7만원.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우리 은행에 있던 채무 2억은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5천만원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결과적으로 2억 5천을 받게 돼요. 오히려 50세에는 이번에는 1억을 그동안 냈고 사고를 당했으니까 2억이 면제되고 1억 냈던 걸 받으니까 3억이 돼요. 자, 이때는 3억 5천이 되겠죠. 이 괜찮은 계획이에요. 아마 사모님한테 제안을 했으면 사모님은 이 계획을 따라갈지도 몰라요. 자, 근데 이런 은행은 없어요. 이런 은행은 없어요. 이런 상품을 만들지 않아요.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의 한 대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국민은행에 가셔서 93만원을 내세요. 그러면 이제 채무 계획은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정기보험 7만원짜리를 하나 드세요. 이랬어요. 합치면 100만원이잖아요. 자, 이자를 조금 더 내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만큼을 더 내셔서 얻는 이득은 나에게 정말 치명적 위험이 왔을 때 내 재산 가치를 지켜주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 변화가 되면 이 변화들의 폭을 조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으로 볼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이건 100% 주계약이 큰 보험이 좋습니다. 자, 얼만큼 큰가 볼게요. 자, 우리 조인성 사장님은 암진단에 4천만원, 치명적 암진단 2천만원 추가, 입원비 하루에 8만원, 수술하면 40만원에서 1600만원, 이렇게 특약을 잔뜩 넣어서 보험을 들었어요. 주계약은 1억으로 하고요. 주계약 보험료 24만 9천원, 특약 보험도 한 20만원 되네요. 5대 5네요. 그래서 토탈 보험료를 49만 6천원을 내세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1억이고요. 나머지는 특약이겠죠. 그랬더니 보험료를 얼마를 내냐면 10년 동안 5,900만원 내고 토탈 내면 1억 1,800을 내요.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1억 1,800. 확정보험을 들어서는 내가 낸 돈이 사망보험보다 커요. 해약환급금은 이렇게 돼요.
8,5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때가 80세가 되면 오히려 떨어지네요. 왜 그러죠? 아까 1편에서 특약에 들어간 비용은 보장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60세까지는 3천만원의 해약환급금이 있었는데 보장이 끝나면서 없어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 저를 만나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원장님 계약을 볼게요. 나는 특약은 됐고 주계약을 좀 들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같은 돈을 냈더니 사망보장은 2억을 해드리고요. 해약환급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망보험금까지 가요.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재무적으로는 이 보험이 훨씬 유리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주계약만 놓고 한번 볼게요. 1억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다 내면 5,976만원을 내요. 40세예요. 해약환급금 그래프는 요렇게 돼요. 자, 보장 측면은 사망보험 1억을 가졌고 재무적인 측면은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완납 때까지는 원금 대비 밑에 있어요. 불리하죠. 그런데 완납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약환급금이 증가해서 원금을 뛰어넘게 돼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보험금까지 가고요. 변액보험 수익률이 좋으면 사망보험금을 치고 올라가고요. 자, 그래서 이걸 비용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하루에 1,566원이에요. 손실이. 그리고 한 달에는 46,000원이고요. 완납을 하시면 나눠보면 하루에 697원 손해가 났고 2만원이 손해가 났어요. 예전에 만난 무슨 은행의 지점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손해 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친구한테 하루에 1,500원짜리 커피를 사주고 만약에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1억을 갖다 줘. 이렇게 하면 아무 친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감을 좀 얻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축만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축선을 그렸더니 1.5% 이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3,100만원, 6,700, 7,400 이렇게 돼요. 자, 원금 대비 손실은 이렇지만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까지 계산하면 2,000원이 손해가 나요. 그래 62,000원 손해가 났어요. 그때는 52,000원 손해가 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돈을 써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보험금을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는 절대 필요 없어. 나는 어떻게든지 급하니까 이 돈을 빨리 모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보험을 안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한 2천만원 여기선 차이가 나네요. 그것 때문에 뭐 삶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보다는 작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따져서 이 정도면 보험을 들어도 좋겠구나 하시면 보험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가입하신 분들 있고요. 그러면 해약환급금 그래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예정 이율이 변동이 없고요. 고정금리니까 종신보험은. 자, 그런데 그동안 이자는 많이 떨어져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 가입하신 분들은 가급적 특약보험료도 싸고 그래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2000년에 가입하신 분은 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저축상품보다 현재는 훨씬 많이 유리하게 됐어요. 근데 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해약을 원해요. 왜? 상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실 때니까 그 몇 년 남은 납입 기간이 힘겹다는 거죠. 그럴 땐 감액 완납이든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판단을 내리시면 제가 그 다음에 설득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서 보험료 납입을 안 해도 되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거 명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런 보험들을 준비했어요. 이게 재무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특약으로 막았고 이 위험에 대해서는 주보험으로 막았고 각각의 재무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뭐냐? 이제 여기 하나 비어 있죠. 내 미래를 위한 연금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너 하나만 있어주면 나는 행복해 세상에 세상에 가장 빛나는 사람 하늘이 준 오직 한 사람 밤하늘의 별이 우릴 비추고 집으로 가